네, 가장 먼저 찾아갈 곳은 서울지청 광역수사대가 있는 5호선 마포역이었습니다. 자, 자살이냐 타살이냐 영화 개봉 이후 일파만파 퍼진 논란에 10년이란 시간을 거슬렀던 가수 고 김광석 씨 분야에 대한 수사가 결국 전부인 서예순 씨의 무혐의로 결론이 났습니다. 네, 자세한 이야기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서정욱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현종 의원께 먼저 질문 드려야겠는데 결국 무혐의, 아무 죄가 없다 이런 식의 결론이 내려졌는데 자, 온 나라를 들썩들썩했던 사건 결국 태산명동 서일필로 끝난 것 같습니다. 일단 좀 예정됐던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워낙 오랜 시간이 흘렀고 특히 이제 김광석 씨의 사망과 관련해서는 이게 이제 공소시효도 지났고 그렇죠. 사실 사망 기간이 오래돼서 네. 여러 가지 어떤 이미 그 모든 것들이 사실 증거 자체가 확보되기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그 다음에 나왔던 이제 그 딸 서연 양의 돌연한 죽음과 관련해서 그렇죠.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제 그 서예순 씨와 그 서연 양과의 관계 이런 것들 아마 경찰이 꼼꼼하게 수사를 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그동안 제기했던 즉 이상호 기자나 그다음에 형인 김광복 씨가 제기했던 의혹 자체가 뚜렷한 증거 자체를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정황상으로 볼 때도 실제로 그 어떤 딸의 죽음을 방치했다라는 그런 의혹이 사실이 아닌 것을 일단 드러난 것 같습니다. 그 어떤 면에서 보면 좀 문제 제기는 물론 이거 충분히 할 수 있지만 그와 관련된 증거 자체가 일단 충분치 않다라는 그런 결론인 것 같습니다. 네. 소정섭 국장님, 근데 무혐의 결론 나는데 일기장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데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그 일기장과 문자 메시지에 이제 그 서예순 씨와 서연 양이 주고받은 여러 가지 그런 내용도 남아있고 또 일기장에 서연 씨가 쓴 내용도 있기 때문에 그걸 보니까 굉장히 이제 눈 오는 날 엄마와 재밌게 눈싸움을 했다. 또 그런 내용. 또 이제 서예순 씨의 동거남이죠. 그 동거남이 나를 태워줘서 아주 친구들과 가서 아주 재밌게 놀았다. 뭐 이런 내용이 이제 일기장에 나와 있고 또 문자 메시지에는 엄마에게 아주 잘 키워줘서 너무 감사하다. 이런 얘기. 그리고 엄마 서예순 씨는 첫눈이 온다. 예쁜 내 딸이 더욱 예뻐지길 바란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남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서예순 씨와 서연 양 사이가 굉장히 좀 좋았다. 알려진 것과 달리 무슨 학대를 하거나 뭐 이런 게 아니다. 오히려 굉장히 좀 서예순 씨가 막 80km나 되는 거리를 또 치료를 하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고 이런 등등을 볼 때 그럴 가능성은 낮다라고 경찰은 판단을 한 것이죠. 정상적인 모녀 관계였고 상당히 사망에 이르기 전까지 사이가 좋았다 그런 결론이네요. 자, 서정 변호사 결국 두 가지를 판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2017년이죠. 그때 딸을 방치해서 숨지겠다 그런 부분이 하나였고요. 또 하나는 김광석 음원을 둘러싼 그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취하기 위해서 죽음을 은폐했다. 뭐 두 가지인데 두 개 다 결국 없었죠. 결론은 없었다는 결론 내렸는데 47명이나 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수사를 했는데 당사자들 아직도 못 믿겠다. 이건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이게 아마 제가 보기에 유족 측은요. 예를 들어 이게 형 김광복 씨나 유족들에게 일단 경찰의 의견일 뿐이다. 이 말이 이게 아직 검찰의 최종 판단이 남아 있고요. 검찰이요. 예, 또 이게 검찰에서 무혐의하더라도 어차피 이게 항고할 수 있고, 그다음에 고등법원의 재정 신청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끝까지 불복할 걸로 보이고요.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 그 유기치사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좀 어렵다고 봤는데 2007년도 이미 10년 전이고 그 당시 이게 상황에서 증거가 이게 어렵기 때문에 유기치사는 좀 어렵다고 봤지만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 소송 사기는 상당히 혐의가 있다 봤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소송 사기라는 거는 법원에서 그 당사자 서연 씨가 죽었으면 이걸 이게 신의칙상 고지를 해줘야 되고 왜냐하면 이게 왜 고지를 해줘야 되냐면 그 김광복 씨 측은 서연 씨가 이게 살아있는 줄 알고 재판을 이게 끝까지 판결 안 받고 그냥 이게 조정으로 양보를 해버렸어요. 서연 씨한테 주는 걸로. 근데 그 사람이 서연 씨가 죽은 걸 알았다면 소송을 이게 포기 안 했을 거라는 거죠. 따라서 이게 그 점에서는 저는 이게 경찰이 너무 이게 형사법적만 생각했고 제가 이게 민사소송법 교수나 민법 교수들 물어보면 좀 이게 사정 변화가 있으면 합의도 효력이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그는 신의처럼 고지해 준다는 의견도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부분은 검찰에서 다시 한번 이게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서예순 씨는 무혐의 결론이 난 이후에 김광석 씨 이제 유가족을 상대로 한 법적 소송도 예고를 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김광석 씨의 형이죠. 김광복 씨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 잘못을 뉘우치기보다 오히려 적반하장식으로 그렇게 한다면 같이 이제 받아쳐야죠. 네, 결국 마녀 사냥을 당했다고 생각하는 서예순 씨가 이제 대대적인 반격을 시작할 것 같습니다. 그 타겟은 이상호 기자 그리고 연미석 의원
등 여러 명이 되겠죠. 그렇죠. 지금 뭐 일단 광범위하게 일단 지금 소송을 하겠다는 입장인 것 같아요. 네. 특히 이제 아마 이상호 기자와 일단 김광복 씨를 중심으로 해서 나머지 뭐 언론인들도 이제 고소를 하겠다는 입장 같은데 일단 서해순 씨 입장에서는 뭐 충분히 본인이 여러 가지 명예를 훼손당했다는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 사건이 이렇게 증폭된 이유는 보면 조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국면들이 사실 있지 않습니까? 네. 물론 김광석 씨의 죽음도 뭐 오래전이지만 대중적인 그렇죠. 관심이 많았던. 일단 뭐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도 조금 이거는 너무한 왜냐하면 그 딸의 죽음을 숨기는 것 문제라든지 물론 뭐 수련자는 구석은 개인적인 뭐 그런 이유도 있었겠지만 굳이 이거 딸 죽음을 왜 그 어머니한테까지 친정 어머니한테까지 다 숨기고 했던 것 그리고 이 사건이 이제 불거지자 이게 사실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이미 죽었다라고. 이제 그런 걸로 비춰보면 우리 일반인 상식으로 보면 왜 저렇게 행동을 했을까라는 것에 대해 좀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물론 본인의 어떤 명예훼손을 위해 소송을 하더라도 이 사건의 어떤 진실 좀 어떤 최종적 진실 판단은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거든요. 뭐냐 앞으로 서 변호사 이야기했지만 앞으로 법적 절차가 여러 가지 또 남아 있기 때문에 양측 간의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되겠지만 문제는 이제 과연 이런 것을 위한 여러 가지 증거가 나올 수 있느냐는 문제겠죠.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의 의문점을 가진 사건으로 남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도 해봅니다. 사실 김광석 씨가 사망을 한 지가 굉장히 오래 흘렀는데 이게 좀 계속해서 관심을 받았던 이유가 사실은 이런 거를 문제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인데 정치권에도 한 명 대표적인 인물이 있었죠. 계속해서 이제 뭔가 의혹을 제기를 하면서 국민 여론을 좀 이끌어냈던 사람인데 그 얘기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광석이라는 영화를 본 다음에 저는 심정을 굳혔습니다. 강한 마음에 울림이 왔습니다. 진실이 있었구나. 과연 자살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근데 결국 정치권에까지 이 사건을 이렇게 불을 붙인 인물이 결국 안민석 의원이 될 텐데 안민석 의원 어떻게 될까요? 저건 뭐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또 얘기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정치권까지 끌고 들어간 건 좀 너무했다 이런 양론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게 충분히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그런 게 그 근거는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아마 이게 그 서해순 씨 측에서 이게 그 무고나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 그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그 서해순 씨가 무혐의가 됐다 해서 역으로 이게 또 그 반대가 허위라는 증거도 없거든요. 항상 이게 무고나 명예훼손이 되려면 허위 사실. 그럼 이게 이상호 기자가 폭로한 게 허위라는 이게 또 증거. 이 말이 이게 그 서해순 씨가 이게 유기치사를 했다는 증거도 없지만 또 이게 안 했다는 증거도 없잖아요. 모든 이게 입증 책임은 검사가 합리적 의심이 없는 확신이 들 정도로 입증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 서해순 씨가 무혐의가 된 거는 검사가 이게 유기치사를 했다는 그러게 합리적 의심 없는 확신을 입증을 못했기 때문에 무혐의가 된 거지. 역으로 이게 반대로 이게 또 안 했다는 100% 확실한 증거도 없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결국 이게 둘 다 허지부지. 왜냐하면 이게 서해순 씨도 무혐의. 그럼 이게 만약에 그분이 고소를 하면 이상호 기자나 이런 분들도 이게 무혐의. 이렇게 될 가능성이 현재로는 가장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이번에 사실 이렇게 무혐의 결과가 나오면서 그 이상호 기자가 만들었다는 김광석이라는 다큐멘터리에 좀 관심이 많이 쏠렸는데 소 국장님 일단은 좀 비슷한 류의 음모를 제기하는 영화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 결론을 보면은 아니기도 하고 이랬었는데 내용들을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뭐 대표적으로 최근에 보면 한 3개 정도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우리가 이야기한 이제 김광석 영화가 있고 이 부분으로 인해서 이제 서해순 씨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 김광석 죽음에 대한 의혹, 또 딸 서현 씨와 관련된 의혹 이렇게 이제 됐지만 일단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했지 않습니까? 저는 전체적으로 어쨌거나 이게 너무 어떤 의혹에만 포인트를 두고 상대적으로 그게 아닐 수 있다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담겨지지 않은 그러니까 거기에만 딱 그 의혹에만 초점을 두고 만들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싶고 지난 2016년에도 이제 영화 판도라라고요. 그건 이제 우리나라의 아주 최악의 강진이 닥쳐가지고 원자력 발전소가 이제 폭발하면서 국가가 아주 대재앙에 빠지는 이러한 이제 시나리오의 영화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보고 상당히 좀 눈물을 흘리면서 이른바 좀 탈원전 정책을 강하게 추진하는 그런 한 모멘텀이 됐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왜 신고리 오륙포기 중단 뭐 그런 것도 있었지 않습니까? 결국 이제 공론화위원회 통해서 다시 재개하는 것으로 결론은 났지만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지진보다는 일본 원전도 쓰나미에 의해서 문제가 근본 원인 부분에서 그랬던 것 같고요. 진짜 문제가 됐던 건 2014년에 다이빙벨 아니겠습니까? 결국 세월호 침몰이라는 아주 비극적인 상황을 가지고
사회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던 그런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다이빙벨은 뭐 일단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상영 여부를 둘러싸고 굉장히 논란이 일었던 그런 영화이기도 하고, 이 제작자 중가 이제 이번에 이제 김광석 영화를 만들었던 이상호 씨가 이것도 만들었죠. 예. 그러면서 세월호 당시에 다이빙벨이 즉각 투입이 안 되면서 구조가 늦어졌다. 그리고 그것을 방해하는 어떤 세력이 있었다. 이런 음모론을 제기를 했고, 나중에 이제 다이빙벨을 그래서 뭐 투입을 하긴 했는데 또 별 성과가 없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어쨌든 논란이 일으켰던 최근에 한 대표적인 영화를 꼽으라면 그 세 가지 정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서정 변호사가 사실 흐지부지 될 거라고 얘기했는데, 뭐, 실익은 없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CCBB만큼은 좀 가려야 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자, 서효순 씨, 물론 잘못한 부분이 있죠. 그런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었는데, 이상호란 기자, 그리고 사회적 비용을 치르게 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익 형량을 따지자면 어느 쪽이 더 문제가 많다고 보십니까? 그쪽에 저도 뭐 앵커님 말씀대로 CCBB를 이게 가리는 데는 찬성해요. 근데 문제는 CCBB를 가릴 방법이 없어요. 예를 들어 이게 10년 전에 유기치사인데, 그럼 이게 유기치사를 했다는 증거가 없어서 무혐의가 됐는데, 또 이게 그 여러 의문이나 이걸 보면 유기치사를 이게 안 했다. 이 말이 이게 명백히 이상호 기자가 허위라는 걸 인식하고 폭로했다. 이것도 이게 입증이 불가능하거든요. 따라서 이게 지금 제가 보기에 정인이 한 47명, 제가 보기에 수사는 열심히 했어요. 그럼에도 이게 불구하고 진실이 뭔지를 밝히지 못했기 때문에, 따라서 이게 CCBB를 가리고 싶어도 못 가리고, 그 다음에 소송 사기는 법률적인 판단이 문제예요. 따라서 이게 법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무고나 이게 될 수가 없거든요. 서로 이게 생각의 차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게 결론적으로는 저는 이게 아까처럼 허지부지 될 게 타당한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이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그 의혹을 저는 이게 강하게 어쨌건 부추겼고, 그리고 서혜순 씨가 사실상 거의 뭐 이 남편 김광석 씨의 죽음과 딸 서현 씨의 죽음에 직접적으로 굉장히 깊은 어떤 관련이 있는 것처럼 굉장히 강하게 주장을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방송 전파를 타고 온 국민이 알 정도로 많이 방송이 됐기 때문에, 물론 경찰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못하고 여전히 의혹이 남아있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물론 주장은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게 과연 옳은 태도인가 좀 의문이 들고요. 이런 부분을 이제 언론에서 보도를 할 때도 물론 그런 주장을 할 수는 있지만 조금 더 신중하게 그 주장의 어떤 타당성 같은 걸 따져보면서 좀 균형 잡힌 보도를 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나. 지난번 같은 경우는 너무 이 이상호 기자의 주장이 그대로 이렇게 방송이 되면서 오히려 국민들이 의혹이 상당히 좀 증폭된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들어가는 이런 음모론에 대해서 좀 더 사회적으로도 신중하게 그리고 성숙하게 접근하는 방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논란의 남자 역시 이번 주 가장 많이 언론에 오르내렸던 분 아닐까 싶은데요. 직접 화면과 김서연 양 사이가 굉장히 좀 좋았다. 알려진 것과 달리 무슨 학대를 하거나 뭐 이런 게 아니다. 오히려 굉장히 좀 서혜순 씨가 막 80km나 되는 거리를 또 치료를 하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고 이런 등등을 볼 때 그럴 가능성은 낮다라고 경찰은 판단을 한 것이죠. 정상적인 모녀 관계였고 상당히 사망에 이르기 전까지 사이가 좋았다 그런 결론이네요. 그렇습니다. 자, 서정 변호사 결국 두 가지를 판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2017년이죠. 그때 딸을 방치해서 숨지겠다 그런 부분이 하나였고요. 또 하나는 김광석 음원을 둘러싼 그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취하기 위해서 죽음을 은폐했다. 뭐 두 가지인데 두 개 다 결국 없었죠. 결론은 없었다는 결론 내렸는데 47명이나 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수사를 했는데 당사자들 아직도 못 믿겠다. 이건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쪽에 아마 제가 보기에 유족 측은요. 예를 들어 이게 형 김광복 씨나 유족들에게 일단 경찰의 의견일 뿐이다. 이 말이 이게 아직 검찰의 최종 판단이 남아 있고요. 검찰이요. 예, 또 이게 검찰에서 무혐의하더라도 어차피 이게 항고할 수 있고, 그다음에 고등법원의 재정 신청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 끝까지 불복할 걸로. 네, 가장 먼저 찾아갈 곳은 서울지청 광역수사대가 있는 5호선 마포역이었습니다. 자, 자살이냐 타살이냐 영화 개봉 이후 일파만파 퍼진 논란에 10년이란 시간을 거슬렀던 가수 고 김광석 씨 분야에 대한 수사가 결국 전부인 서혜순 씨의 무혐의로 결론이 났습니다. 네, 자세한 이야기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서정욱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현종 의원께 먼저 질문 드려야겠는데 결국 무혐의 아무 죄가 없다 이런 식의 결론이 내려졌는데 자, 온 나라를 들썩들썩했던 사건 결국 태산명동 서해필로 끝난 것 같습니다. 일단 좀 예정됐던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워낙 오랜 시간이 흘렀고 특히 이제 김광석 씨의 사망과 관련해서는
이게 이제 공소시효도 지났고 그렇죠. 사실 사망 기간이 오래돼서 네. 여러 가지 어떤 이미 그 모든 것들이 사실 증거 자체가 확보되기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그 다음에 나왔던 이제 그 딸 서현 양의 돌연한 죽음과 관련해서 그렇죠.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제 그 서예순 씨와 그 서현 양 보이고요. 네.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 그 유기치사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좀 어렵다고 봤는데 2007년대 이미 10년 전이고 그 당시 의 상황에서 증거가 이게 어렵기 때문에 유기치사는 좀 어렵다고 봤지만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 소송 사기는 상당히 혐의가 있다 봤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게 소송 사기라는 거는 법원에서 이게 그 당사자 서현 씨가 죽었으면 이걸 이게 신의칙상 고지를 해줘야 되고 왜냐하면 이게 왜 고지를 해줘야 되냐면 그 김광복 씨 측은 서현 씨가 이게 살아있는 줄 알고 재판을 이게 끝까지 판결 안 받고 그냥 이게 조정으로 양보를 해버렸어요. 네. 서현 씨한테 주는 걸로. 근데 그 사람이 서현 씨가 죽은 걸 알았다면 소송을 이게 포기 안 했을 거라는 거죠. 따라서 이게 그 점에서는 저는 이게 경찰이 너무 이게 형사법적만 생각했고 제가 이게 민사소송법 교수나 민법 교수들 물어보면 네. 좀 이게 사정 변화가 있으면 합의도 효력이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그는 신의처럼 고지해준다는 의견도 상당히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이 부분은 검찰에서 다시 한번 이게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네. 네. 서혜순 씨는 무혐의 결론이 난 이후에 김광석 씨 이제 유가족을 상대로 한 법적 소송도 예고를 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김광석 씨의 형이죠. 김광복 씨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양과의 관계 이런 것도 아마 경찰이 꼼꼼하게 수사를 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그동안 제기했던 즉 이상호 기자나 그다음에 형인 김광복 씨가 제기했던 의혹 자체가 네. 뚜렷한 증거 자체를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정황상으로 볼 때도 실제로 그 어떤 그 딸의 죽음을 방치했다라는 그런 의혹이 사실이 아닌 것을 일단 드러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어떤 면에서 보면 좀 문제 제기는 물론 뭐 이거 충분히 할 수 있지만 그와 관련된 증거 자체가 일면 충분치 않다라는 그런 결론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소정석 국장님, 근데 무혐의 결론 나는데 일기장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데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그 일기장과 문자 메시지에 이제 그 서혜순 씨와 서현 양이 주고받은 여러 가지 그런 내용도 남아 있고 네. 또 일기장에 서현 씨가 쓴 내용도 있기 때문에 그걸 네. 보니까 굉장히 이제 눈 오는 날 엄마와 재밌게 눈싸움을 했다. 네. 또 그런 내용 또 이제 서혜순 씨의 동거남이죠. 그 동거남이 나를 태워줘서 아주 친구들과 가서 아주 재밌게 놀았다. 뭐 이런 내용이 이제 일기장에 나와 있고 또 문자 메시지에는 엄마에게 아주 잘 키워줘서 너무 감사하다 이런 얘기 그리고 엄마 서혜순 씨는 첫눈이 온다 예쁜 내 딸이 더욱 예뻐지길 바란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남아 있었던 네. 거죠. 그래서 서혜순 씨 그 잘못을 뭐 뉘우치기보다 오히려 뭐 적반하장식으로 그렇게 한다면 같이 이제 받아쳐야죠. 네, 결국 마녀 사냥을 당했다고 생각하는 서혜순 씨가 이제 대대적인 반격을 시작할 것 같습니다. 그 타겟은 네. 이상호 기자, 그리고 연미석 의원 등 여러 명이 되겠죠. 그렇죠. 지금 뭐 일단 광범위하게 일단 지금 소송을 하겠다는 입장인 것 같아요. 네. 특히 이제 아마 이상호 기자와 일단 김광복 씨를 중심으로 해서 나머지 뭐 언론인들도 이제 고소를 하겠다는 입장 네. 같은데 일단 서희수 씨 입장에서는 뭐 충분히 본인이 여러 가지 명예를 훼손당했다는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 사건이 이렇게 증폭된 이유는 보면 조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국면들이 사실 있지 않습니까? 네. 물론 김광석 씨의 죽음도 뭐 오래전이지만 대중적인 그렇죠. 관심이 많았던. 일단 뭐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도 조금 이거는 너무한 왜냐하면 그 딸의 죽음을 숨기는 것 문제라든지 물론 뭐 수련자는 구석은 개인적인 뭐 그런 이유도 있었겠지만 굳이 이거 딸 죽음을 왜 그 어머니한테까지 친정 어머니한테까지 다 숨기고 했던 것 그리고 이 사건이 이제 불거지자 이게 사실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이미 죽었다라고.